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디지털 인텔리전트 마스터 과정 중에 딥러닝 반을 맡게 된 한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숭실대학교에서 2020년부터 딥러닝, 머신러닝과 같은 인공지능 과목들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제조 현장의 효율을 개선하고 기업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법이고, 구체적으로는 제조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량 예측의 정확도를 AI를 이용해서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정 내용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먼저 이 과목의 과정은 기본적으로 수강생분들이 파이썬 프로그래밍에는 굉장히 능숙하신 걸로 가정을 합니다. 하지만 AI 및 딥러닝에 대해서는 지식이 기본적으로 매우 적거나 없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요하에서 지금 디지털 인텔리전트 마스터 과정 중에 이 딥러닝 반 말고 머신러닝 반이 별도로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반에서는 딥러닝을 중점적으로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 관련 내용 중에서는 이제 딥러닝에 관련된 부분만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인 부분, 그런 부분은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아무래도 이 딥러닝 과목이다 보니까 딥러닝 관련해서 용어라든지 원리라든지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는 거를 이 과정의 목적으로 하고요. 이해하신 다음에 이제 파이썬을 활용해 가지고 딥러닝 구현하는 거를 실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챕터가 종료할 때마다, 그러니까 모든 챕터마다 이제 하는 건 아닌데, 어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챕터 종료할 때마다 미니 프로젝트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습득한 딥러닝 지식하고 기술을 이제 몸으로 체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어떤 강의를 할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딥러닝이란 무엇인가, 거의 포함해서 인공지능이란 게 뭐지? 머신러닝이란 게 뭐지? 딥러닝이란 게 뭐지? 차이가 뭘까를 설명하고요. 그 다음 딥러닝 이전에 있었던 이제 아무래도 머신러닝이죠. 머신러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역사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근데 왜 여러분이 딥러닝을 지금 배워야 되지? 왜 지금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신경망의 수학적인 구성 요소에 대해 설명드리는데, 이 과목이 이제 뭐 대학원 과목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그런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약간 실무적인 프랙티컬한 거에 상대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이제 수업을 하니까 수학적인 부분은 요 2장에서 이제 주로 다루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수학적인 어떤 이론 전개 이런 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어떤 그런 개념이라든지 어떤 그러니까 수학적인 게 없어도 이해 가능한 그런 거에 맞춰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딥러닝 수업을 하는데 수학을 전혀 모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수학적인 부분이 2장에 요약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습을 해야 되니까 딥러닝 작업 환경을 먼저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경망과의 첫 만남, 그러니까 첫 번째 이그젬플을 실행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신경망을 위한 데이터 표현, 그 다음에 텐서 연산이란 게 뭐냐, 그레디언트 기반 최적화란 게 뭐냐, 각각의 톱니바퀴 엔진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마지막에는 첫 번째 예제를 다시 살펴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 첫 예제에 들어가 있는지를 이제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케라스라는 거와 텐서플로우라는 거가 뭐냐, 이걸 소개해 드릴 건데요. 각각에 대해 설명드리고, 이 케라스와 텐서플로우의 간략한 역사를 말씀드리고, 텐서플로우를 간단하게 실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케라스 API를 이해해야 이제 신경망을 제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본적인 이런 케라스와 텐서플로우를 이용해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문제를 이제 배울 건데,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신경망에는 이진분류 문제라는 게 있고, 다중분류 문제라는 게 있고, 회귀 문제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간단한 예제를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머신러닝하고 조금 어떤 겹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딥러닝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머신러닝에도 쓰이고 딥러닝에도 쓰이는 기법들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의 목표는 일반화다. 머신러닝 모델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어떻게 훈련 성능을 향상시킬 거냐, 어떻게 요 일반화 능력을 향상시킬 거냐를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머신러닝 워크플로우가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더라. 아마 여러분들 프로그래머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여러분들 그 프로그래밍 프로젝트를 하실 때 이제 비슷한 부분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딥러닝에는 분명히 다른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워크플로우에 맞춰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잠깐 설명드린 케라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가 다양한 게 있다. 케라스 모델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러 훈련 루프, 평가 루프라는 게 있다. 그리고 여기서 7장이 끝난 다음에 첫 번째 미니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여기까지 배운 기본적인 딥러닝 모델을 가지고 여러분이 미니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이제 어드밴스된 토픽으로 가서 컴퓨터 비전, 그러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그런 거를 어떻게 딥러닝으로 처리할 건지를 설명드리고요. 거기에 어떤 가장 기본이 되는 합성 곱 신경망, 컨브넷이라는 거를 이제 배우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소규모 데이터셋부터 가장 밑바닥부터 컨브넷을 한번 훈련을 시켜볼 겁니다. 그 다음에는 사전 훈련된 모델을 활용하기. 그러니까 이미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규모 큰 대기업에서 굉장히 많은 돈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미 사전된 훈련된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딥러닝, 특히 컴퓨터 비전을 위한 딥러닝, CNN 쪽에서 어떤 결과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강력한 이유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고급 컴퓨터 비전을 위한 고급 딥러닝에서 조금 이제 어드밴스된 토픽들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컴퓨터 비전 작업에 어떻게 하는 건지, 이미지 분할을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떤 최신 컨브넷 아키텍처 패턴은 어떤 게 있는지, 최신 어떤 모델 이런 게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컨브넷이 학습한 거를 어떻게 해석할 건지. 딥러닝이 기본적으로 블랙박스라고 하는데 컨브넷은 블랙박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한 토픽이기 때문에 두 번째 미니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생성 모델을 위한 딥러닝을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딥드림이라는 거, NST라는 거, VAE라는 거, GAN이라는 거, GAN 이런 거를 이제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이미지 생성하고 이런 거를 이제 학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실전 문제 해결을 위한 모범 사례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모델 관련해서 이제 배워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델의 최대 성능을 끌어내기, 대규모 모델 훈련하기, 그런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라고 부르고 비슷하게 퓨샷 러닝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어떤 모델의 최대 성능을 끌어낼 거냐, 그런 부분을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딥러닝 관련한 이슈들이 있는데요. 기존에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쭉 리뷰를, 그러니까 복습을 해보고요. 딥러닝이 뭐까지 할 수 있냐, 한계가 뭐냐, AI에서 일반화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지능을 구현하는 데는 이제 뭐가 누락돼 있지, 딥러닝은 어떻게 되는 걸까, 미래. 계속해서 이제 이 분야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캐치업할 수 있지, 이런 걸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미니 프로젝트를 이제 한번 더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시계열을 위한 딥러닝을 이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RNN이라는 거를 이제 주로 이용해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 다양한 온도 종류의 시계열 작업을 해보고 온도 예측, 순환신경망 이런 것들을 해보고 이제 네 번째 미니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텍스트를 위한 딥러닝, 이게 최근에 핫한데요. 자연어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합과 시퀀스로 나누고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에 대해 배우고 시퀀스 투 시퀀스 학습에 대해 배우고 이제 마지막에 미니 프로젝트를 이 텍스트를 위한 딥러닝을 실제로 처리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본 과정을 수료할 때 이제 갖추게 된 역량으로서는요. 아무래도 딥러닝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개념이나 원리나 메커니즘을 이해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니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서 실무에서 적용, 활용 가능한 어떤 부분을 학습하시게 되고요.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제 수업에서는 그런 개념이나 원리나 메커니즘을 상대적으로 이제 강조해서 이제 학습을 할 겁니다. 왜 그렇다고 이제 수학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래밍 하면서 이제 알지 못했던 딥러닝에 특화된 그런 개념, 원리, 메커니즘 알 건데 이유가 뭐냐면은
오토 ML, 자동화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동으로 모델을 생성하는 오토 ML이 아직 초창기이고 이제 현업에 아직 쓰기는 좀 어려운데 굉장히 빨리 성숙화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GPT-3나 챗 GPT가 요새 이슈가 되는 거랑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어떤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어떤 그 결과물, 어떤 뭐 문장, 대답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숙하고 현업에 쓰기 어려웠는데 영어에 한해서지만 GPT-3가 상당히 빨리 그 캐치업하고 있는 걸 보거든요. 오토ML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토ML이 조만간 널리 적용될 정도로 충분히 성숙되면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되실 머신러닝 엔지니어의 업무 같은 경우는 가치 사슬에 이제 점점 위로 이동하게 돼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하고 아까 말씀드린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 뭐 이런 어떤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모델 큰 아키텍처를 설계한다든가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가공해서 입력받을 것인가, 어떤 데이터를 쓸 것이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항상 큰 그림을 바라보고 기본적인 개념 원리 메커니즘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고도로 전문화된 지루한 작업은 결국 자동화 외조가 됩니다. 여러분 같은 프로그래머가 이제 인공지능에서도 이제 AI 쪽에서도 딥러닝 쪽에서도 프로그램의 역할을 목표로 하는 거지 딥러닝에 있어서 코더의 역할을 목표로 이제 강의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념 원리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하셔야 나중에 어떤 뭐 오토 ML이 오든 새로운 알고리즘이 이제 팝업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딥러닝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